자, 그래서 포로 일레스틱 이펙트란 말씀드린 대로 마치 스펀지에 비누거품이 가득 있을 때 우리가 꽉 찼을 때 나타나는 현상처럼 스트레인이 오게 되면 이 안에서 물이 발사가 되죠. 그것처럼 엄청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의 그 압력이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좁은 구멍을 통해서 지나갈 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블라드 플로우 우리 120mm HG가 정도 가지고는 이 좁은 구멍까지 충분한 이렇게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를 갖다가 이렇게 서큘레이션 시킬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로딩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웨이스트 머티리얼도 버리게 되고 뉴트리언트도 공급하게 되고 악시전도 공급할 수 있는 그 이론적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 좁은 구멍까지 어떻게 그냥 하트의 힘만으로, 하트의 펌프 힘만으로는 그게 보내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보면, 인트라메듈러리 프레셔가 인터스티셜 플로우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포로 일레스틱 이펙트 해가지고, 그거는 좀 더 증폭이 되고, 또 복잡하고 좁고 조그맣고 이렇게 되면 스트레인 앰플리케이션 되고,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이렇게 그냥 평면하게 지나갔을 때는 이 플로우라는 게 그게 레디얼 플로우로 유니버설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균일한 물질이라고 그러면 요게 이제 레디얼 플로우로 균일하게 쑥 지나가겠죠. 근데 요 안에가 복잡한 구조물이 있더라.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만 로딩이 가해지더라.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게 탄젠셜 플로우로 흐르게 됩니다. 라미나 플로우처럼 한쪽으로 경사가 져가지고 탄젠셜 플로우, 라미나 플로우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루이드 플로우가 지나가게 되면, 요걸 지우고서 다시 한번 보죠. 자, 다 지우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루이드 플로우가 흘러가게 되면, 이런 플루이드 플로우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결국 첫 번째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캐머 트랜스포트 이펙트도 있겠죠. 어떤 화학물질이라기보다는 영양물질, 뉴트리언트를 공급하는, 누차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셰어 스트레스를 나타낼 것이다. 셰어 스트레스. 그래서 이게, 일단 이런 테더링 엘리멘트를 거치기 전에도 벌써 이렇게 라미나 플로우로 흘러가게 된다고 그러면, 셰어 스트레스를 내가 느끼게 되죠, 셀이. 근데 이 셰어 스트레스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거는, 그래도 여기 페리셀룰러 매트릭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텅 빈 관이 아니다. 텅 빈 관도 너무 좁아서 지나가기가 힘든데, 요 안에를 뭔가가 막고 있으니, 페리셀룰러 매트릭스죠. 매트릭스가 막고 있으니, 그 매트릭스를 통과하는 또 얼마나 압력이 걸릴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매트릭스가 약간씩 밀리면서 그 사이를 아마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돼서, 보면 이 셰어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한테 실험한 건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동물에 했을 때 보통 30 다인, 뉴턴보다 작은 단위죠. 다인 퍼, 제곱 센티메타, 이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PCM, 페리셀룰러 매트릭스의 플루이드 드래그, 이것도 아주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한다. 특히 이렇게, 트랜스버스 테링 엘리멘트가 이렇게 제껴지는, 바깥으로 확장이 되면서 늘어나게 되는 이런 효과에 의해서 이런 효과들은 결국은 이런 세포 내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의 어떤 후프 스트레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거 볼까요? HOOP 후프 스트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후프 스트레인이라는 게 걸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말은 말씀드린 아까 내 몸이 여기 좀 팽창됐어, 늘어났어,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아까 테더링 엘리멘트 걸림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이때 나타난 거를 후프 스트레인이라고 표현하네요. 후프라는 거는 굴렁쇠 이런 뜻인데 하여튼 여기 문헌에 따르면 이런 스트레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셀은 나 압력받고 로딩받고 지금 너무 힘들어, 주변에 물이 너무 빨리 흘러가, 너무 세게 흘러가, 이 좁은 구멍을. 그래서 테더링 엘리멘트도 막 밀려나고 내 몸도 막 늘어나고 있어 지금. 이제는 내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 나 누구야? 내가 셀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자, 이런 얘기였죠? 이렇게 늘어나지더라. 이렇게 늘어나지고, 거기에서 이것들은 어떻게 밖으로 밀려나고, 테더링 엘리멘트들은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센트럴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몸을 형태를 유지하는 액틴 필라멘트가 이것들도 그쪽 방향으로 늘어나게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그널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보고 후프 스트레인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에 대해서도, 여기는 단락을 지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까 말한 거랑 다 유사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걸리는 그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같은 경우는, 우리 베스큘러처, 우리 혈압의 거의 40배? 문헌에 따르면 40배라고 되는데, 40배 이상이 걸린다고 그러네요. 이 좁은 관에 통나서 지나갈 때 유압의 효과. 유압이라는 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 말았나. 익스카베이터, 포크레인에서 쓰는 그 유압기계라는데, 왜 그거를 물 넣으면 안 되나? 그랬더니, 물을 넣어도 된답니다. 물을 넣어도 돼요. 왜? 물도 액체니까. 액체는, 압력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압축이 될 수가 없으니까. 물을 넣어도 되는데, 왜 거기다 기름을 넣냐? 녹이 쓰니까, 기계에다 물을 넣으면 녹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는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라고 그래서 이런 유압 효과가 안 일어난다.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수압 효과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럴 때는. 근데, 요 문헌에 따르면, 그, 라쿠나 카나리클 시스템에 걸리는 하이드로스틱 프레셔는, 0.27 메가파스칼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게 베스큘러처, 우리 혈압의 거지 40배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러면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느꼈던 밖에서 느끼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로딩 같은 경우도 이런 라쿠나 카나리클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스트레인 컨센트레이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인 앰플리케이션 이펙트가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앰플리케이션 스트레인은 굉장히 복잡하고 구조적으로 좁은 구멍 결국 여기서는 헤테로지너스 한 구조물을 지나기 때문에 이때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 지나갈 때 쉐어 스트레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쉐어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고 그 옆에 있는 페리셀룰러 매트리스가 밀려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테더링 엘리멘트도 밀려나게 되고 셀 프로세스의 멤브레인은 이렇게 확장되게 되고 위로 거기서 센트럴 액틴 필라멘트로 잡아당겨지게 되면서 이게 여기 있는 라쿠나 안에 셀 바디의 핵에 나 지금 몸이 늘어나고 있어. 왜? 물살이 너무 세서라고 이런 걸 전달하게 된다. 이렇게 유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핵심은 그 마이크로 세상에서, 그러니까 마크로도 아니고 나노도 아니고 마이크로 셀 입장에서의 스테이지 어떤 효과를 나타내나, 그 셀은 이걸 어떻게 감지하는가, 이게 이제 주 타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마이크로 세상에서의 셀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이제는 이제 나노스코픽 레벨에서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면 결국 나노는 결국 콜라겐 얘기랑 그다음에 HA 미네랄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엄청난 스트레인이 걸리게 되면 결국은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퍼머넌트한 영구적으로 못 쓰게 된다. 디포메이션이 된다. 못 쓰게 된다는 아니죠. 포메이션은 반대니까 디포메이션. 변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퍼머넌트한 디포메이션이 일어나더라. 어떻게? 그럼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결국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결국 콜라겐 몰리큘들이 슬라이딩이 일어난다. 콜라겐 피브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막 이렇게 겹쳐져 있죠. 어떨 때는 방향도 막 바꾸고,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끼리 너무 압력이 세니까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더 밀려나게 되더라. 더 밀려나고. 그래서 슬라이딩, 콜라겐 몰리큘다에 슬라이딩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사이사이, 요 안에 피부들도 그렇고, 피부를 안에 파이버 상태에서는 서로가 하이드로젠 반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려나게 되면 결국은 정기적인 평형이 깨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게, 그 평형이 깨지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스트레인의 어큐뮬레이션 형태로 콜라겐 매트릭스에 남아있게 되고, 이것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콜라겐 같은 경우는, 저번에 야마시다 선생님 얘기할 때 보면, 그 품는 전기가 그래 오래 못 가잖아요? 오래 못 가고 다시 원래 ET 상태로 돌아오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때 미네랄 HA 같은 경우는, 천만 년이었던가요? 1000만 년을 간다고 그랬죠? 대단하죠? 12.7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인 에너지, 로드가 왔을 때, 이런 스트레인 에너지도, 그러면 이게 왔는데, 이 에너지인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뛰어논다. 발목에 걸리는 그 에너지는 엄청날 텐데, 그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갔나?
그냥 뭐 없어지는 거지. 뭐 닥터 피해지 뭐 그런 것까지 시비 거는 거야.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발전기 아니었어요? 그 에너지는 그러면 어디 열이 발생하거나 빛이 나오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우스갯소리 한 거 한번 더 해볼까요? 사람 그럼 뛰어다니면 발목같이 도가니에서 이렇게 불빛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반짝반짝? 아니면 자꾸 걸어다니면 발목같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냉각 시스템도 없는데. 자, 근데 이런 그때의 그런 에너지들은, 이런 에너지들은 어딘가에 가서 저장이 될 것이다. 어디? 제가 보기에는 미네랄이죠. H에 가서 저장이 되죠. 콜라겐은 임시 저장, 미네랄은 퍼머넌트 스토리지. 파마 스토리지. 자. 그러니까 이게 미네랄이 그때도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캐퍼시터처럼 역할을 했잖아요. 캐퍼시터. 그리고, 야, 내 용량 벗어났어. 그럼 하나 옆에 더 하나 쌓아. 벽돌. 이 벽돌에 다시 전기 저장해. 야, 얘가 엄청 뛰어다닌다. 야, 지금 왜 그러지? 너무 많이 발전됐다. 이거 많은 에너지 어떡하냐? 옆에 벽돌 하나 더 쌓아. 얘, 네가 붓고 있어. 이렇게 해서 배열을 맞춰서 쌓아가더라. 이거는 물론 당연히 가설이지만, 시오리고 가설이지만, 그래도 얘기가 되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다이오드 형태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콜라겐이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캐퍼시터가 연결되니, 이게 퍼머넌트하게 저장을 하는데, 요게 바로 미네랄이다. HA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노스코픽 레벨에서 봤을 때는 어떻다? 퍼머넌트한 디포메이션이 오는 것 같다. 어떻게? 콜라겐에서도 이루어지고, 콜라겐 매트릭스에도 뭔가 스트레인이 남아있게 되고, 이런 게 축적이 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미네랄에까지 스트레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3번, 4번, 5번까지, 여기까지 살펴봤었죠. 보온 디포메이션하고, 스트레인 관계, 변용도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안에 흘러다니는 플루이드 플로우, 그 다음에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까지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더라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 후반기를 봐야 되겠는데, 여기는 결국 피조일렉트리시티와 거기에 따른 스트리밍 포텐셜, 또 여기에 뭐 또 그래비티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다음에 결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피조일렉트리시티에 대해서 살펴보죠. 피조일렉트리시티는 저번 동영상에도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아시리라 생각을 드는데, 이게 이제 볼프스로에서부터 시작됐고, 볼프스로가 피조일렉트리시티를 시작한 건 아니죠. 본에 있어서 피조일렉트리시티를 처음 발견하신 분은 후카다랑 야수다, 57년도의 문헌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해요. 57년도니까.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2차 세계대전이 45년에 이제 일본이 폐망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강화조약은 51년도에 이제 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6년 뒤고, 이때는 또 한국전쟁 주간이었습니까? 51년도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또 새로운 전적이 발발을 했고, 그러니까 뭐 정신 없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후카다랑 야수다라는 분들은 뼈에서 피조일렉트리시티가 일어난다라는 걸 문헌을 했다, 이 말이에요. 참, 옛날에 이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어쨌든 이분들의 후카다랑 야수다의 문헌은 드라이번일 때였죠. 드라이버 하여튼, 왜? 그래서 삶았다고 그랬죠. 삶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분명히 이게 전기가 피조일렉트리시티가 나오는데, 이게 셀이 한 일은 아니다. 셀은 다 죽었으니까. 셀은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삶아서 건조한 뼈에서 분명히 피조일렉트리시티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57년도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해보면, 웹본에서는 안 나타나요. 젖은 본.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삶아가지고 건조를 시켰죠. 거기서 나타났는데, 그걸 이제 다시 생리식염수에 담그거나, 이렇게 아주 다시 젖어 있는 상태로 웹본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웹본인 상태에서는 피조일렉트리시티가 안 나오더라.
이러면서부터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야, 그러면 뼈에서 전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 사람이 이제, 사람의 뼈는 전부 다 젖어 있는 뼈잖아요. 이게 어떤 동물이든 간에 뼈가 혈액에 젖어 있는 상태인데, 일렉트로라이트에. 근데 이런 젖어 있는 뼈에서는 전기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피조일렉트리스가 분명히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그래서 이제 그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70년도에 그 앤더슨하고 에릭슨이라는 분이 1970년도에 발표한 분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요것도 강추드립니다. 앤더슨 앤 에릭슨. 한번 써드릴까요? 이렇게 씁니다. 앤더슨. 시간이 걸려도 꼭 써드릴게요. 마우스로 쓰시니까. 원래 글씨도, 원래 그냥 펜글씨 써도 제가 졸필이에요. 잘 못 씁니다. 앤더슨 앤 에릭슨. ERIK입니다. 에릭슨. SSON. 71년도에 나온 겁니다. 71년도에 발표한, 70년도군요. 요걸 제가 찾아서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아이고, 참, 논리정연하게, 이분들이 이제 발표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발표는 뭐였냐면, 웹본에서는 피조일렉트리시티가 나타나는 게 아니지만, 왜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스트리밍 포텐셜이라는 게 나온다. 라고 스트리밍 포텐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스트리밍 포텐셜. 이 문헌도 참 대단한 명작입니다.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여러 번 강추드립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조일렉트리시티가 나온다. 그러니까 저전본에서는 피조일렉트리시티는 보이지 않고, 스트리밍 포텐셜이라는 게 관찰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본에서는 피조가 분명히 나오는 게 맞는데, 저전본에서는 피조가 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대신에 어떻게 스트리밍 포텐셜이라는 게 관찰이 된다. 그 다음에 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이러면서 이제 반신반의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진짜, 도대체, 이런 게, 본에서 진짜로 피조일렉트리시티가 나타나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버린 게 아마 2004년도일 거죠. 그 PFM, 피조 리스판스 포스 마이크로스코프, AFM의 일종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컨버스, 인버스 피조일렉트리시티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AC 커런트를 걸어가지고 이게 본이 쪼그라드 나오잖아요. 이걸 관찰하는 거죠. AC 커런트를 해서 빼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죠. 이때마다 본이 과장돼서 얘기하면 쪼그라졌다 펴졌다 쪼그라졌다 펴졌다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빼도 박도 없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2019년을 살고 있는 지금은 본에서 피조일렉트리시티가 나온다. 이건 다 진실이 됐습니다. 시어리도 아니고 시어리 이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거진 제가 보기에는 로우 단계 아닐까. 로우 이거 그렇습니다. 로우입니다. 이제는 이거 하이파서시스는 이런 거 아닙니다. 시어리 이런 거 아니고 로우 단계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콜라겐에 대해서 이거 이제 다 말씀드렸던 건데 빨리 리뷰하고 일반인들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생소하실 테니까 이런 거 좀 나가고 또 우리 이렇게 이쪽 모자라고 전문하신 분들은 좀 리뷰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또 자꾸 뭐든지 반복을 해야 머릿속에 남아있고요. 그렇죠? 혀도, 입도 거기 익숙해지고. 자, 그래서 이제 콜라겐이, 뼈라는 건 당연히 콜라겐하고 미네랄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콜라겐만 떼놓고서 봤을 때, 콜라겐이라는 거는 이제 시메트릭이 아니다. 그리고 난센토 시메트릭이다. 이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콜라겐 파이버들은 세 가닥이 꼬여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H반들을 이루고 이것들이 또 모이고 세 가닥씩 모여서 피부리를 이루고 근데 여기에 로드가 오게 되면 이 어긋난다는 거죠. 결국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H반딩으로 간신히 맞춰줬는데 말씀드렸죠. 음양이치를 항상 맞춰줘야 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더하기와 빼기는 꼭 맞춰줘야 된다. 이 바이올로지, 모든 사이언스에서 그런 것 같아요.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음양이치만큼, 더하기와 빼기의 음양이치만큼 맞춰줘야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더하기와 빼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긋난다는 겁니다. H반들을 통해서 하이드로젠 반딩, 수소결합을 해서 간신히 이걸 맞춰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로드가 걸리게 되면, 이쪽에서 큰 로드가 걸리면 이게 어긋나죠. 어긋나면서 디포를 일으키죠. 어느 한쪽에서 플러스를 나타내고, 어느 한쪽에서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거. 이렇게 이제 붕국이 일어남으로써 해서 피조일렉트리시티를 나타낸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되면 또 미네랄라이제이션을 가이드한다. 이제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미네랄 HA는 그럼 도대체 뭐 하는 친구인데, 근데 이전에는 HA가 피조 일렉트리시티가 전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한 2000년 정도, 2000년, 2000 몇 년 정도 되면서부터 슬슬 이런 아파타이트도, HA도 아파타이트도 어떻게 피조 일렉트릭 물질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문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피조 일렉트릭이고 요즘에 가서는 오히려 이제 페로 일렉트릭까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관점도 나왔고요. 이전 편 동영상에서도 이제 이거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파타이트가 보온에 있어서 에너지 스토리지로서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작용한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가 이제 되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아파타이트 크리스탈이 이렇게 배열되는 걸 보게 되면 일정한 방향성을 가져요. 그걸 오리엔테이션을 가집니다. 방향성이 있다. 그렇죠. 아무렇게나 배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아무렇게 섞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 설명할 때 보면 콜라겐이 이렇게 그물처럼 뭐 이렇게 좀 몇 개 있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모래처럼 아파타이트가 생긴다고, 이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뭐 어떤 양반들은 콜라겐 빼고 HA만 가득 넣어주면 인공뼈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아니고요. 아까는 말이 안 됐지만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도 전부 다 그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방향성을 갖고 있고, 꼭 우리 베니아판 만들 때처럼, 이게 또 겹쳐서 되기도 하고요. 다른 방향으로. 또 거기에 맞아서 highly ordered, aligned 돼 있고, 하이라키컬하게 어레인지먼트가 이루어진 게 바로 이 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HA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모래처럼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한다는 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방향성을 안 맞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고를 이식하거나 이랬을 때 본이 흡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엉터리 방향을 맞춰줬거든요. 방향이 엉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가골라 이만큼 본이 디펙트가 있는데 이만큼 갖다 놓아줬는데 왜 그게 다 없어져 버렸지? 어디로 간 거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뭐 자가골 도너 사이트 같은 경우 이만큼 디펙트가 생겼는데도 세월이 지나면 이게 점점 아물어지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설명해요? 그렇죠. 뭐든지 이게 로드를 센싱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일리 얼라인드 시킨다. 이걸 어떻게든 맞추어 간다. 이게 이제 마더 내처 수율인 거죠. 그거를 그 내처의 의지를 한번 좀 읽어보시자고요. 저도 못 읽는데. 이런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문헌을 통해서 좀 이렇게 어깨동무를 저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